정원역에서 연천 제인폭포 한탄감 때 왔다 투어버스가 있어. 이 버스를 타고 연천군을 전부 관광 투어하는 거야. 지하철 전곡역에서 내려서 이 버스를 타. 오전 10시에 한 번 하고 오후 2시에 한 번 또 돈대. 여기서 그때 1인당 3,000원 한번 투어하는데 잘 돼 있는. 좋지 않아요.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 고령 인구, 대중교통이 별로 없는 곳, 이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사람 살기에 공기가 너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군부대 때문에 높이 제한도 있고요, 지역이 제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인 인구도 감소하면서 군부대가 줄고 편의시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환경에 조금 자꾸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 더 이상 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젊은 층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진 그래도 저희 연천은 공기하면 연천만큼 좋은 곳이 없을 만큼 좋은 곳이고요. 정보급에 오시면 이렇게 많이 번화가처럼 보여서 실감을 못 하시는데요. 여기서 도로 하나만 건너뛰면은요, 바로 논과 밭과 하늘과 구름과 산이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요, 얼마 전에 세종대왕로라는 명예 이름을 얻게 된 도로예요. 뜬금없이 웬 세종대왕로 이러실 텐데요. 이 길은요, 세종대왕이 재임한 30년 동안 20번이 넘게 연천의 강물을 이 길을 말을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알기로는 학문에만 열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세종대왕은 전략과 전술에 뛰어났대요. 그래서 1년에 2번 봄, 가을에 강무, 군사훈련을 즐기러 연천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머물렀던 숙박시설인 송조런이 연천에 있고요. 그래서 이 길이 세종대왕로란 명예도로명을 얻게 되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명예도로를 주고 이러나 봤더니, 우리가 지금 K컬처, 그래서 K팝,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인 이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와 발맞춰서 세종대왕의 한글이 다시 급부상하면서요, 이렇게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된 곳에 이렇게 명예 이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천에도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연천은 지금 이 달리고 있는 도로는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로를 놓고 도로를 뚫었어요. 3번 국도, 아마 일본 국도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길들은요,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 아니에요. 지금은 길 옆에 사람들이 편의시설을 만들고 모여 살아서 그렇지, 사실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들은요,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만든 길이에요. 그래서 단거리로 X자로 딱 바닷가 배 대기 편한 목포와 부산 쪽으로 그냥 X자로 우리나라 길을 뚫어놓은 것 중에 하나여서, 사실은 우리가 편하거나 그런 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이렇게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 연천엔 이 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 주변에 그냥 평야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 옆에 저희가 모여 살기 시작해서요, 도로가 연천이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많이 뚫리지 않아서 이 길은 모양만 있다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편의시설이 이 주변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도로로 바깥았는데요. 이 도로는 문산에서 포천까지 있는 도로예요. 저희가 이 길이 생기면서 서울로 가는 길이 엄청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연천이 1가구 2주택 세금 혜택을 받는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서울까지 한 30-40분 단축이 되면서 이곳으로 세컨하우스를 짓고 많은 분들이 이주에 오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한탄강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탄강의 이모저모를 볼 거고요. 건너갔다 건너왔다 반복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한탄강의 풍광을 보실 건데요. 이 강에서는요, 오른쪽 밖을 한번 보시면, 와, 여기가 어디야? 이러실 거예요. 저 펜션 봐라. 아주 예쁜 집들이 있죠. 저건 펜션이 아니고요, 전원주택지입니다.
세컨하우스로 많이들 오셔서요. 지금 건너가고 있는 강이 한탄강입니다. 굉장히 이국적이죠. 저희 지질 해설사들이 연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한탄강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스러운 강이다, 한탄한 강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한탄강은 원래 이름은 대탄, 큰 대자를 쓰고 여울 탄자를 써서 큰 여울의 강이다, 이렇게 불리던 곳이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크다라는 말로 부족해, 큰 거보다 더 넓어, 그래서 클한 은하수 한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탄강입니다. 그런데 이 한탄강이 한스러운 강이다 라고 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궁예에 얽힌 이야기예요. 궁예가 왕건한테 쫓기면서 이 한탄강까지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밤에 부하들이 이제 그만 손드세요, 우린 가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궁예가 그랬어요. 네, 오늘 밤에 이 한탄강의 돌이 다 좀 있으면 내가 항복하겠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탄강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 한탄강의 돌이 전부 까맣고 구멍이 난 것처럼 좀이 쓰는 거예요. 사실 한탄강의 돌은 용암에 의해서 다 현무암이에요. 근데 궁예는 현무암을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궁예가 내 운이 다 했구나, 엄청 한스러워했대요. 그 일화를 듣고 다들 궁예가 한탄에서 한탄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엄청 큰 여울의 강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루 여행을 하신 분들 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여러분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한 분씩 시험을 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궁평리라는 마을에 왔어요. 이 마을은 예전에 겁나게 번화가였어요. 왜냐면 포천과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예전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동두천으로 갔지만, 그래서 연천에서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왔고요. 서울로 가는 버스가 2번 있을 만큼 번화가였습니다. 미군 부대가 가고 나서는 다시 조용한 마을이 되었는데요. 이 마을을 지날 때 많이 질문하세요. 왜 자그만 마을에 굴뚝이 여기저기 있냐고, 화장터가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연천에는 목욕탕도 아니고요, 화장터는 하나도 없고요, 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알았는데요, 빨간 벽돌은 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진답니다. 그래서 벽돌 굽는 가마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도 벽돌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마가 보이시는데 저는 벽돌을 굽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간 벽돌이 튼튼한 이유는 가마에서 구워져 나와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굼질을 당해야 사람이 단단해지나 봐요. 그래서 인생에는 역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궁신교라는 다리를 건널 건데요. 이 다리는 궁평리와 신담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위에서는요, 왼편 창밖을 봐주세요. 어마무시한 바위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예, 오마이갓 하셔야 돼요. 저 바위의 나이는 9억 6천만 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공룡이 살 때부터 이 마을에 있던 바위예요. 어마무시하죠? 저 바위는 궁평리의 좌측에 있다고 해서 좌상바위라고 하고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가 위로 떠오른 바위예요. 원래는 땅 속에 있었습니다. 지구가 원래는 땅은 모두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지진과 지각 변동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저 바위가 땅 속에 있던 게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땅 속에 있을 때는 화산이 폭발했던 길인 화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그란 화구 중에 좌측만 올라왔다 그래서 좌상바위이기도 해요. 그건 학자들이 말하는 좌상바위고요.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좌측을 지켜준다 그래서 좌상바위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 바위에서 자살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근래에까지도 자살바위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천의 자연 환경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2020년도에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저 바위의 원래 이름인 좌상바위를 저희가 이름을 되찾아 주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좌상바위라는 공식 이름으로 불려지는 바위입니다. 저 바위는요, 조선시대까지는 신선이 놀았다 그래서 선봉바위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담리라는 마을에 들어왔어요. 이 신담리라는 마을은요, 농산물이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에요. 철원의 오대쌀이 굉장히 유명하죠. 맛도 좋고. 그 이유는요, 용암대지 위에 농사를 짓기 때문이에요. 이런 용암대지, 그러니까 현무암의 위에 농사를 지으면요, 농작물에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물기가 촉촉해서 밥이 찰지고 맛있는데요. 신담리도 똑같이 철원과 같은 시기에 용암이 흘러와서 대지를 이룬 곳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온 쌀이 철원 오대쌀보다 맛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철원 오대쌀은요, 조생이라고 그래서 논에서 물을 빼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남리의 쌀은요, 60일이 지난 만생입니다. 땅속에 더 오래 있어요. 이 땅속에 더 있는 만생이 좋은 이유는요,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가정으로 오잖아요. 이 껍질을 벗기면 그때부터 쌀은 수분이 증발합니다. 근데 만생은요, 수분의 증발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촉촉한 쌀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담리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요, 수매로 공통으로 넘기는 것보다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한번 먹은 분들은 너무 맛있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세요. 올해는 더 많이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파시는 것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이 신남리에는요, 몰래 부자가 많답니다. 부자가 많대요. 그리고 또 이 신남리는요, 포도와 사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면은요, 원래 연천은 추워서 포도와 사과나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연천에서도 드디어 사과와 포도가 농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감나무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제 수확한 지 한 2, 3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주말에 농가에서 직접 나와서 살 수 있는 것만 있는데요. 감나무 보이시죠? 저 감나무가 겨울에는요, 하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분이 어떻게 키우시냐면요, 비닐하우스처럼 비닐을 덮어요, 겨울에. 그런데 작년에는 안 덮으셨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감나무들을 심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감나무가 종종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다 그분들은 겨울을 비닐을 씌워서 얘를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지 않고는 겨울을 못 견디기 때문이에요. 과일나무는요,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과일이 당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천에서 나오는 포도와 사과는 신생나무예요. 신상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렇게 밖에서도 아마 구입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요, 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동네에서 꽃 구경 다 하시고 오십시오. 연천은 늦게 꽃이 펴요. 봄이 늦게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천에는요, 늦게 이 길을 달려오시면 흐드러진 벚꽃을, 바람에 날리는 벚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밖을 보시면 공룡알이 군대에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공룡은 없는데 공룡알은 언제 낳고 갔는지 이렇게 가을 논에 공룡알이 있어요. 연천은 실제로 중생대에 공룡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간혹 밭을 갈다가 공룡 이빨 화석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밖을 보시면은요, 주상절리 절벽에 빨간 돌단풍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탄강 주변은 온통 다 주상절리예요. 한탄강을 따라서 용암이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이 용암은 북쪽 평강에서부터 흘러와요. 그래서 철원, 연천, 포천은 한탄강 주변은 온통 다 주상절리고요. 지금 이렇게 아담한 산들은
단풍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왼편 창밖의 산아래를 보시면은요, 작은 건물에 꽃잎이 4개 붙어 있는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건물은요, 시인과 종자 박물관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인데요, 이 관장님은 무료로 이 박물관을 개방하고 있어요. 개인이 관리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여쭤봤더니 우리나라가 철모르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종자를 외국에 거의 다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추, 오이 이런 것들은 외국에 로얄티를 주고 사와서 심는 실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직업이 종자 연구원이셨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 박물관에 종자를 또 이렇게 관람하실 수 있게 보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저 박물관에 가시면 국민학교 시절 교과서가 있어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런 책이 있고요. 또 정원을 너무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다른 꽃이 핍니다. 무료로 개방해요. 주말만 개방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시면 저 박물관을 가시면 얼마나 이쁘게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대중교통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편에 보시면 저희가 군부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천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저와 함께 걸어 가실 분들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냥 막 걸어가면 20분 그냥. 한타강 멋있다. 멋있네. 저게 뭐 주상절이요 뭐요? 주상절 있다게 뭐요? 좋네. 출렁다리에서 찍는 대인폭포야. 저게 대인폭포라네. 연천군의 대인폭포. 야, 저기 저 밑에 내려가면 시원하겠다. 대인폭포 멋있네. 이게 대인폭포래. 네. 저 멋있다. 그 자연폭포라는 게 의미가 있죠. 자연폭포. 저기 내려가서 풍도 모여. 작은 차 타고 가는 거야 지금. 폭포에서 저기 나가는 거야. 아, 머리 좋네 길. 이게 무슨 버스예요? 이게 무슨 차예요? 전기차. 전기차예요? 그냥 가는 거지. 있어 또 어디 가면 코끼리 차라고 하고 어디. 아름답다. 야, 저기 저런 주택 하나 있네. 근데 저런 데서 계속 사는 거 그렇잖아. 그래. 며칠씩 쉬는 거. 울진에 우리 시댁에 가면 너무 공기가 좋아요. 바다가 바로 앞에. 이렇게. 근데 계속 사는 거 별로야. 난 못 산다고 그랬어. 제가 첫 번째 까만색 건물까지만 가세요 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서 찍는 사진이 가장 이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고 거기서 머물다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오른쪽의 마을은요, 댐 안에 한 10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이주해서 마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시골 마을답지 않은 그런 풍경을 자아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오른쪽 창밖을 보시면 카트레이싱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인폭포 오토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카트레이싱 체험장이에요. 이 오토 캠핑장은 캠핑의 모든 종류의 캠핑이 다 있어요. 텐트를 갖고 와서 즐기실 수도 있고요. 글램핑, 캐러반, 펜션 모든 종류의 캠핑장이 있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트가 열리면 금방 매진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에 손님들이 불 꼽는데 왜 오나 싶잖아요. 근데 이곳에 많이 오시는 이유는요, 이 맞은편에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오시면 이 공원을 다 여러분 앞마당처럼 즐기실 수 있고요. 아침에는 저 댐 위로 올라가는 길이 이 반대편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댐을 걸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풍광이 아주 기가 막히고요. 제인폭포까지 걸어가셔도 별 무리 없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에는요, 이 공원에는 파크 골프장이 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식 골프장의 미니 사이즈예요. 18홀을 그대로 즐길 수 있고요.
연천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또 한 번 한탄강을 건너갈 겁니다. 자, 오른쪽 창밖을 한번 봐주세요. 풍광이 끝내줍니다. 너무 예쁘다.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이 다리는요, 한여울, 다람쥐 지나갔어요, 금방. 못 보셨죠? 나만 봤어. 와. 자, 우리 정면에 철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다락대 사격장으로 가는 유통선 입구라 문이 닫혀 있어요. 원래 지금 오른쪽 밑으로 길이 있었는데. 나 저거 놓고 왔어 화장실에다가. 뭐를요? 전화. 어디 화장실이요? 여기 아까 그 주차장에. 주차장 화장실이요? 잠깐 계세요. 제가 거기 있는 선생님께 말씀드려 놓을게요. 앉으세요, 선생님. 일어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못 해드려요. 자, 여기에서는요, 댐 전방, 말도 안 나오네. 큰일 났네. 댐 정상에서는 저희가 11시 50분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망대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저기 까만 보이는 건물 있죠? 저기까지만 사진을 찍고 저희가 50분까지 차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행이에요. 네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얼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바로 여러분 사진 찍을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밖을 보시면은요, 홍수 조절용 댐이에요. 댐 안에는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 홍수 조절용 댐은. 발전용 댐은 이 안에 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홍수 조절용 댐이기 때문에 물이 없고요. 여러분이 저기 앞에 주차장이 우리가 방금 나온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저 주상절리 절벽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갔던 주상절리 절벽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지나온 길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저쪽 정면을 보시면 빨간색 세모 거꾸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저거는 제가 아까 잠깐 걸어오면서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비가 와서 저만큼 찼습니다. 자, 그럼 상상을 해보시면 저 우리가 걸어왔던 저 길이 전부 물속에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천 맨날 물에 네, 연천은 이렇게 북쪽과 공유하고 있어요. 이 강이 북쪽에서부터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댐 아래를 보시면은 쓰레기들이 되게 많죠. 여기 쓰레기 청소를 못한 이유는요, 올 여름에 여기에도 한 번 또 비가 많이 와서 제이포포가 잠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뢰도 떠내려옵니다. 올 7월에는 저희가 지나왔던 자산바위에서 지뢰가 하나 폭발했어요. 그래서 연천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강 주변에는요, 민간인이 출입이 안 됩니다. 군부대에서 지뢰 제거반이 출동을 해서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내려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댐 아니다 보니까 사람의 출입이 없어서 아직 지뢰 제거반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지금 사진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데 얼른 가시겠어요? 저 땀댐 위로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혼자 찍으실 분들은 저 댐 위에 중간중간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올라가서 저 산과 하늘을 배경으로 찍으시면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댐 위로 올라가실게요. 기가 막히네. 네, 돌단풍이라는 아이들이 잘 자라요. 이 돌단풍은 무조건 돌멩이에만 뿌리를 내린대요. 땅에 흙에 내리지 않고 이런 절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상절리 절벽에만 있고요. 특히 임진강 주상절리를 찍고 가시면 이 계절에 빨간 돌단풍이 까만 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을 보고 가주세요. 저게 홍수 조절용 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4개의 수문이 있는데 다 열려 있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수문이 열려 있죠. 저게 발전용 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로 길게 수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수 조절용 댐은 저렇게 구멍이 열려 있고 맨 위에 철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다들 단체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점심 약속은 어떻게? 여도나 여지도에는 대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대자를 쓰기에는 너무 커서 클한
은하수 한자를 써서 큰 여울에 가게라 그래서 한탕강입니다. 자,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요, 저하고 잠깐 걸어가시면서 주상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성 과정도 보셨는데요. 이렇게 강을 따라 용암이 흐르고 그 용암이 결정체를 이루고 그 사이로 물과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런 주상절리가 만들어졌고요. 연천에는 이렇게 용암에 의해서 생긴 경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거는 베개용암이에요. 이 베개용암은 아주 동그랗게 용암이 굳은 거예요. 동그란 베개 아시죠? 지름이 작게는 이렇게 제가 손 만든 것처럼 이렇게 10cm도 안 되는 것부터 크게는 지름만 몇십 메다, 10m 이상씩 되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돌이 벽 전체를 다 동동동동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베개용암이에요. 연천에는 그래서 이거는 특히 해안가에서만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내륙에서 볼 수 있는 베개용암의 형태를 연천에서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연천에는 이렇게 주상절리 절벽 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 당포성은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밤에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연천은 지금 별 보러 오는 계절이 되었어요. 특히 겨울에 별이 잘 보여요. 날이 맑고 차가운 기운일 때 하늘이 가깝게 느껴져서 별이 아주 많은 곳인데요. 사실 연천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밤에 가로등을 켜놓으면 농작물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다 꺼놔요. 그래서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집들과 가로등과 모든 불을 끄면은요, 별은 그곳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밝아서 못 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한탄강의 과거의 모습인데요. 예전에 한탄강은 구석기인들이 처음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강을 따라 모여 살았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저런 주거 형태로 살았어요. 추운 지방의 주거 형태인데요. 저걸 움집이라고 하는데, 움집은 땅을 좀 파고 지붕만 얹어요. 그래서 땅을 판 상태에서 그 자리에 누우면은요, 땅보다 아래에 내가 눕잖아요. 그래서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는 저런 집을 짓고 살았고, 한탄강에서 구석기인이 저렇게 살았대요. 이렇게 한탄강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 이유는요,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겸재정선은 이곳에서 옹영계람이라는 시집과 그림을 그리면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고요. 1988년도 전까지는 한탄강이 너무 깨끗해서 이렇게 물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올림픽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모든 피혁 공장을 이 한탄강 주변으로 옮기면서 한탄강 물이 똥물이 됐어요. 정말 그야말로 똥물. 그래서 뉴스에 기형 물고기가 있어요. 뉴스에 나왔던 이유도 그 피혁 공장들 때문인데요. 연천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피혁 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내륙으로 이사를 시키고요. 저희가 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정공사에서는 물관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탄강의 물을 지금의 물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좌상방이나 제인국토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연천은 북쪽과 공유하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있는데요. 연천에서 이 두 개의 강이 만납니다. 도감포, 합수머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자리에 또 너무 특이하게 우리가 북쪽과 세로로 이렇게 잘랐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중부 원점이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곳에 있어요. 바로 이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통일미래센터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 중부 원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북한과 같이 놨을 때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미래센터를 지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20년에서 30년간 북쪽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느 학자의 말 때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 오류인 게 전 세계들도 우리가 통일이 되길 원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남한은 IT 강국입니다. 근데 북쪽은요. 지하자원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 IT가 북쪽의 지하자원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지금 북쪽이 핵을 갖고 있어요. 더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뛰어넘을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꼭 통일이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더 살기가 좋아진대요.
처음에만 그렇지 북쪽의 사람들은 지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누구 밑에서 힘들게 몸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보다 넓은 땅에서 내 땅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걸 우리 청년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후세의 청년들에게 통일은 꼭 돼야 된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뛰어나면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우리나라 말로 국어를 쓰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해서요, 지금 그 나라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한국말로 교육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지식과 북쪽에 있는 지하 자원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숙제가 아마 통일을 인식시켜주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한 일환으로 연천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똑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구석기, 깬석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돌도끼가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줄을 하나 긋고요, 유럽인은 똑똑해, 니네 나라는 미개해. 그래서 우리가 니네 나라를 침범하고 니네를 다스려도 돼 하는 모비우스 학설을 내세우고 이쪽 동양을 침범했어요. 그런데 1978년도에 전국에서 이 돌도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돌도끼를 만들려면요, 인류의 뇌의 크기가 현생 인류의 뇌만큼 돼야 된대요. 현생 인류의 뇌의 무게는 1.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돌도끼를 만들려면요, 한 1.2kg는 돼야 된대요. 그게 한국에서 발견이 되면서 유럽에서 주장하는 설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1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끼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뾰족한 건 사냥을 하는데 썼다고 해요. 근데 저렇게 날카로운 거는요,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납작한 거는요, 딱딱한 과일에 씨앗을 발라내는데 이렇게 으깨서 썼대요. 이 정도의 도구를 쓰려면 인류가 굉장히 똑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도구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세요.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커피 대결을 할 겁니다. 이걸로 불을 지피세요. 이렇게 빨리 하십시오. 저는 옛날 방식으로 불을 지피겠습니다. 빨리. 아니야. 빨리. 천천히 해도 돼요. 아이, 꼭 나를 이기려고 해. 아이, 천천히 하세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니, 뭐 이렇게 길을 쓰고 하세요. 우리 여기 이 선생님. 매력 없다. 이 선생님 친하게. 아니야, 혼자 했으면 아마 졌어. 안 돼. 아유, 나 삐졌어요. 아니, 화면이 될 겁니다. 그 영상강이야, 한탄강 영상강. 북한, 이 강 북한이래. 어디서? 그쪽에서 발원지가 북한이래. 요 강 건너가 이 강에 원 나오는 분들이.
백두산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지? 그 백두산 소리는 내가 들어보질 못했잖아. 남한에서. 그냥 북한에서 바라는 소리야. 삼국 조선시대까지도 강을 주로 중심으로 모여 살았는데요. 그 이유는 강이 물건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강으로 모든 물건을 실어 날랐어요. 특히 임진강은 한강과 만나서 서해로 흘러가는 강이다 보니까 서해에서 아주 큰 배로 새우젓이나 소금 같은 걸 싣고 이 임진강을 따라서 올라오면, 한강을 따라와서 임진강을 따라 올라오면은요, 연천에는 고랑포구라는 곳이 있어요. 호루고루성 바로 옆에 임진강변에 고랑포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1930년대까지 화신백화점 2호점이 있었어요. 놀랍죠? 거기에 왜 백화점이 있나 봤더니 이 임진강을 따라서 새우젓과 소금을 날라와서 작은 배로 이동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성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북으로 소금과 새우젓을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화신백화점 2호점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증기기관차를 놓기 시작하면서 육로로 운송 방법이 옮겨지면서 이분들이 이주해 간 곳이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초기 부자들은 연천 이 화신백화점에서 부자인 분들이 거기를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강은요, 삼국시대 근래까지도 우리 6.25 전쟁에서도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임진강을 차지해야 됐어요. 임진강을 건너오지 않으면 한강으로 내려가기가 힘들고요. 여기는요, 임진강은 여울이 낮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서 사람이 그냥 건너서 가도 무릎 아래뿐이 안 되는 곳들을 건너서 가면 서울로 가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 주변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강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정선도 이 임진강변에서 웅영계람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렸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아니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가지 않고 집에서 보려고,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늙어서도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되면 그때도 보고 싶어서 그린 게 풍경화래요. 그래서 임진강을 주변으로 정선이 풍경화를 그렸다면, 한탄강은요, 양사원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내려다. 오, 다 아시네. 공부 좀 하셨네요. 이분은요, 그게 홀업 언니의 사랑을 그린 시라고 합니다. 본인이 서자였대요. 그래서 서자인 자신을 잘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린 게 태산가인데요. 이 한탄강에서 저 시를 지어서 여기에 가면은요, 저렇게 돌에 시도 새겨져 있고요, 양사원 선생님의 호도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국과 근래를 지나서 현대에 오면은 6.25라는 전쟁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연천은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도 2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개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전쟁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벌겋게 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으니까 몰라서, 전에 저희 탐방객 중에 90이 넘는 할아버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전쟁을 겪으셨다고 해서.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벗긴다고 해요. 그 할아버님도 포로로 잡혔는데 옷을 벗기더랍니다. 근데 옷을 벗겨놓으면은요, 사람이 달릴 생각을 안 한대요.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으면 옷을 벗겨놓으면 누가 감시를 안 해도 앉아있어, 그럼 그냥 앉아있게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유는 아마 그래서일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저는 저렇게 벗겨지고 싶지 않아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려오세요. 아닌데 5분 걸린다고 그랬어. 올라간다니까요? 저 올라가잖아요. 바람도 부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그 위에 바람 불어요? 네. 불어요. 여기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나를 패들레는 나오면 잡은 거다, 그치? 제가 전기대에서 여기 모든 구간에는 송아리가 안 잡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알아봤더니 송아리는 물살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물 따라 내려가 찍어주세요. 물이 잘 안 흐르잖아요. 물살이 없잖아요. 물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송아리가 맛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버스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방에서는 여러분 집으로 배달되는 수돗물이 어떻게 배달이 되고 안심하셔도 된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건 소독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수돗물은 소독 과정에서 300가지가 넘는 소독을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유럽 강국들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나라의 물을 맛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한국은 왜 이렇게 좋은 수돗물이 집에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물을 사 먹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요즘 광고에 정수기 중에 직수관 나오죠? 그 직수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돗물 그냥 주는 거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그래서 물에 미네랄이 있는 물을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돗물은 안전하고 드실 수 있고요. 오래된 수도관은 요구하시면 교체해 드린다고 하죠. 자, 짠!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거예요? 수리 나와라. 물고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죠? 이렇게 물을 가둬놓으면 근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야 물이 살아있어요. 그래야 물고기가 사는데요. 멋있어. 이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요, 이 물은 오염이 돼서 물고기가 죽어요. 여러분들도 기술 물처럼 좋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과 배려와 남들을 보는 따뜻한 마음들을 이렇게 계속 흘러 넘치게 해주셔야 이 사회도 살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곳에 꽃이 핍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도. 근데 참고로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난 처음부터 안 돼. 이렇게. 자, 여기 피카소 되게 많아요. 왜 안 돼? 왜 꽃도 안 피고? 물이 안 가니까 꽃은 여기만 있어요. 지금 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아, 자, 다시. 다시. 지워. 자, 다시. 물이 가야 되겠지. 안 간다니까. 아, 어떡해. 언니들 봐보세요. 이렇게 그냥 가셔도 돼요. 이렇게 가시고. 자. 거기는 안 물병을 되잖아. 예쁘게 요 물이 만드시고. 가서 따서 해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시. 물이 닿아야 돼. 물이 닿아야 돼. 오늘 집에 못 가. 왜 안 해? 어떡하면 대수도 좋다. 기술도 좋다. 그다음에 하트. 거기는 물이 안 들어가지. 미안해. 안 올라가니. 올라 하트야. 이렇게 언니. 한탄강 댐 안에 예전에 있던 마을의 사진이에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초소도 있었어요. 우리 아까 계단 있던 곳에 저렇게 초소에서 이제 매표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도 분들을 내쫓으면서까지 과연 왜 홍수 조절용 댐을 만드느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저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매해 여름만 되면 이 연천은 이런 이런 화면으로 어떤 거 얼마나 여러분 신나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나고 계속 나고. 한탄강 댐을 홍수 조절용 댐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탄강과 인진강이 어떤 모습으로 연천까지 흘러오는
한탄강을 가지고 있고요. 한탄강은 요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연천에서 만나서 임진강이라는 이름으로 흐르다가 한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진강의 이 북쪽에는요 댐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댐을 만들 때 약속을 했어요. 야, 댐문 열 때 전화 좀 때리자. 오케이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수문을 열어서 저희가 군남댐을 만들었는데 군남댐을 북쪽을 너무 얕은 거지.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7천만 톤분이 감수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물을 막지 못하면 이 한탄강하고 함께 내려가는 물이 그냥 수도 서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탄강에 홍수 조절용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2억 7천만 톤을 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물이 한 번 오면 거기까지 차요. 이거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올해 7월 달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탄강 문을 닫아서요. 제2폭포가 잠겼습니다. 2개의 댐문을 닫았다가 분남댐을 먼저 열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한탄강댐을 열어서 여기가 어쩔 수 없이 잠겼는데요. 제2폭포가 어디에 있어요? 제2폭포가요, 댐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여기쯤에 있겠죠. 왜냐면 군사분계선에서 2km까지는 민간인이 못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도 한탄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댐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제2폭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여러분은 원래는 38선 위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연으로 홍수 조절용 댐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굳이 물에 잠기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데 그 인간이 살기 위한 방책이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2층에 올라가시면은요 두루미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무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들이 많아요. 그 나라에서의 인사법은 내 손에 권총이 없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기가 없는 게 기본이 아니라 상대방 존중이 기본이어서 우리나라는 항상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2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내 몸에는 어디에도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아까 기구에서 화석연도 갔다 오셨는데 저 화석연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에요. 목을 뒤로 꺾어서 날개와 몸통 사이에 머리를 넣고 다리 하나를 들고 저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두루미가 자는 거래. 네. 이게 보온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저렇게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아주 보기 힘든 사진이니까 보호하시고요. 그 옆에는 아무 안 해요, 아무? 네, 제 짝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진은 사실 제가 그림 같아. 그림 같은데 이거 저희 풍수지리 하시는 선생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저한테 여기 오면 이 사진 많이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사진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진이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햇볕이 안 들거나 그늘이 돼 있는 벽에는 해바라기 사진을 놓거나 해바라기 조화를 갖다 놓잖아요. 그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도 그렇다고 해요. 금슬 좋은 두루미 2마리에 뒤에 갈대가 황금색으로 찍혔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두루미 사진들 대부분이 저렇게 황금색에 또 금슬 좋은 두루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들요 양꼭 연천군 국화 축제인데 너무 멋있네. 어떻게 이렇게 분재를 이쁘게 해놨대야. 이게 나무에다 심어놓은 거 봐 이거. 이게 본드로 붙여놓은 게 뭐야 이게? 본드로 붙여놨다 이거? 멋있네. 제주들도 좋아. 공룡 모습도 해놓고 도마뱀 모습도 해놓고. 아우. 이건 꼭 도마뱀이네. 꼭 소나무로 꼭 이게 특백나무야 뭐야 무슨 나무야? 꼭 도마뱀 모습으로 해놨네. 여기 지금 불 있는데. 참 잘 다듬어놨네. 국화꽃이 향기가 지금 참 좋네 여기. 국화꽃 축제라더니. 저기 뭐야 국화꽃을 열기구로 해놨네. 그 국화꽃 열기구에 저 올라가서 사진 찍네. 꽃으로 국화꽃으로 열기구를 만들었어. 아유 멋있다. 너무 이뻐요.